지수로 나눠서 네. 지수로 이제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핵을 또 예. 핵이 있냐 갖고 있지 않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그런 게 또 훈련의 정도도 이렇게 측정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흔히들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기관에서 하는 이제 예. 그 지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뭐 한국의 5위라고 돼 있는데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그 군사력 평가는 이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가정 어떻게 무슨 변수를 어떤 가정 치르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럼 그거와 이제 별개로 한국의 군사력을 대충 견주어 본다면은 세계에서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지 않습니까? 뭐다 네.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국가라 가지고 P5라고 하는데 네. P5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그렇게 또 특히 지상 전력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하면은 대충 그 정도 국가가 아닌가. 우리가 핵은 없지만은 특히 지상 전력이 튼실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탱크만 해도 2,000대가 넘고요. 네. 뭐 전투기가 400대가 넘고 그다음에 전투함이 90척이 넘고 병력이 50만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우리랑 거의 비슷한 국가가 이제 인도죠. 인도는 우리보다 병력도 더 많고 핵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무기 수준이 그 질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 대충 견줘 보면은 그 제일 최강은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이 이르고 그다음에 뭐 대충 인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5위 그룹 정도의 이렇게 그러니까 10위권 안에서 중간 정도의 우리나라 군사력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권 정도로 이제 기자님께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북한은 몇 위 정도로 혹시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북한은- 싶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북한 우리 이제 군사력 비교를 매년 합니다. 이렇게 네. 매년 하는데 북한이 이제 아무래도 양적인 우위에서 굉장히 앞서고 거기 또 핵을 갖고 있지만은 네. 뭐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북한 무기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낡고 네. 그다음에 지금 경제난과 또 유류 부족으로 훈련 강도도 되게 별로 형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공군한테 얘기 들으면은 휴전선 이남의 상공은 그 각종 항적들로 꽉 차 있는데 예. 그 휴전선 이북의 상공에는 거의 뭐 텅텅 빈 날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민항기도 별로 없고요. 그 전투기 훈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말 뜻인데요. 네.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핵만 빼놓고는 좀 앞서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참 다행인데 말씀하신 그 단서가 핵만 빼놓고라는 그렇죠. 단서가 있으니까 네. 한시도 정말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또 어려운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 방위 예산을 좀 올려잡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유럽 쪽에서도 큰 계약들을 따내고 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계약들을 형사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근데 또 어떤 한 측면에서는 뭐 너무 호들갑 떠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지금의 이 K 방산의 뭐 수출 뭐 숫자적으로는 딱 드러납니다. 확실히 그 동안에는 수입국이었는데 방위 산업의 수입국이었는데 수출국으로 바뀐 건 맞고 그 수출 규모가 좀 드라마틱하게 근래 들어 증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 K 방산에서의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평가 내리시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그 방산 수출 목표액이 200억 달러라고 하죠. 네. 200억 달러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톡홀름 평화 연구소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그 방산의 그러니까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깁니다. 근데 네. 1년 단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무기는
한 번에 다 사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사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계약 때문에 단연간 계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4년인가 5년을 이렇게 잘라서 3, 네. 4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올해 발표는 한국이 10위입니다. 작년에 9위였고요. 작년 발표는 9위였고 10위, 그러니까 9위 10위권이고 그럼 뭐 바로 뒤에는 이제 튀르키예, 그 바로 앞에는 이스라엘, 요 하여튼 중간 그룹에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중동 지역과 동유럽에서 무기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의 순위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한국의 K 방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성비가 좋고 네. 납기가 빠르고 네. 그거는 대한민국이 1953년 휴전 이후로 계속 북한과 대치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키우고 유지하는 그런 필요성이기 때문인데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이제 나토 국가들은 냉전 이후에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군사력을 다 국방비를 줄이면서 군비 축소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민간 부문을 복지에 많이 돌렸죠. 네. 그걸 이제 평화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피스 디비던드. 평화 배당금을 마음껏 누리는 사이에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환경이었는데 그 되게 그거 부러워했는데 이게 오히려 또 우리의 장점이 된 겁니다. 지금 막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세계 각국들이 다시 재군비에 나섰는데 그만한 이제 빨리 무장이 필요한데 무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대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자주포 K9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요. K9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독일의 PZH-2000이라는 자주포인데 그 생산 라인이 냉전 이후에 폐쇄됐습니다. 폐쇄됐다가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주문이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가동했는데 네.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닫혔던 생산 라인을 다시 열려면은 설비도 넣어야 되지만 인력도 훈련시켜야 되고 또 맞춰봐야 되지만 공정 맞춰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지금 방산업계는 앞으로 3년 정도는 먹을 걸 다 챙겨놨다. 네. 배불리 먹을 걸 챙겨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또 호기도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도 이 시기도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 정확히 주셨던 것처럼 이 무기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것 자체가 그냥 단기 계약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가량의 장기 계약이고 장기간 뭐 어떤 특정 국가와 어떤 무기를 얼마만큼씩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큰 수주인 것 같고 특히 저희 그 제가 같이 운동하는 테니스 클럽에 방사청 직원이 한 분 있어요. 예. 근데 자주 못 와요. 바쁘군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가느라고 바쁘세요. K9 또 담당관이셔가지고 하여튼 그 유럽 쪽으로 수출 계약도 있지만 또 다른 국가들과 또 수출 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 제가 봤던 모습 중에 가장 바빠 보이세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저도 이제 체감적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K 방산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제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의 사이즈, 그러니까 글로벌 방산 사이즈의 증가 속도보다 K 방산의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를지가 제일 관건인데 다만 이제 초입부 같은 경우는 물량 중심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그래서 가성비를 택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가성비를 좀 앞세워서 뭐 우리가 A 플러스급 기술이나 품질은 아니지만 A 제로급은 된다.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중저가다라는 것을 좀 앞세워서 좀 세계 시장을 좀 노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 전쟁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그 K 방산으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방위 산업에서의 좀 나름의 그런 성과가 이어지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가 그 한국이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이제 예. 육성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기라는 거는 전형적인 G2G 예.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무기는 가격과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 정치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대국들이 무기를 많이 파는 이유가 네. 강대국의 무기들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무기가 좋아서 물론 뛰어나서 이런 점도 있지만은 네. 미국의 안보 공약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다 또 아니면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또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아직 한국이 되게 불리하죠. 불리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중동의 산유 국가나 아니면 이제 서유럽 국가들 같이 이제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이제 저개발 국가들과 무리거래를 할 때는 우리가 금융 지원을 많이 차관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폴란드와의 지금 대규모 무기 계약했는데 여러분 계속 이제 이조칠만 하면 자금이 들이는데 이제 수출입은행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본금도 늘리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이 차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그 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제 K 방산이 성정할 수 있는 발판 잘 다져놨습니다. 중동에서나 이런 데서 이제 기반을 잘 닦아놨는데 정부가 얘기한 대로 세계 5대 강국을 들려면은 거기에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 산업이 또 커가려면 굉장히 중요한 그 국방력이라든가 또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의 요소들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난관을 좀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일종의 냉전, 신냉전 시대 하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또 사안은 북한과의 관계고 그래서 북한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 출연하셨을 때 그때도 북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고 가셔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일부만 좀 짧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이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좀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한 미사일들을 보니까 그 안에 북한의 어떤 자재들이 쓰였다라는 아예 북한 미사일을 가져왔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죠. 예, 예. 그런 얘기까지 있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하고 지금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북한과 예. 러시아 관계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관계죠. 예. 러시아가 이제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네. 소모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 그러니까 양측의 이제 짐 빼기 누가 더 끝까지 버티냐 이제 이런 싸움이 지금 체력 싸움이네요. 체력 싸움이죠. 예, 체력 예.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도 지금 이제 무기와 탄약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모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러시아가 손을 내밀었던 나라가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으로부터는 이제 무인기가 이제 일부 미사일 받아가지고 대신 러시아는 이란에게 수호이 30원은 최신형 전투기를 줬습니다. 그게 그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받고 나서 보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우리 위성 분석에 따르면은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다시 박으로 되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컨테이너는 수백만 발의 포탄이나 수백 발의 미사일이 실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안을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러시아에서 북한에 그 빈 컨테이너가 오겠습니까? 뭔가 채워서 뭔가 오겠죠. 채워야겠죠. 예, 예. 그래서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뺏은 밀과 그다음에 아니면 원유 예. 드럼통을 담든지 원유 아니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 군사 부품들 네. 첨단 부품들 같은 거를 러시아로부터 입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아.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서로 이제 예. 가론대를 긁어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했으니까 그렇죠. 굶주렸으니까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혹은 우크라이나 식량 같은 걸 좀 조달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부족한 그런 무기나 탄약 같은 것들을 북한으로부터 이제 맞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예. 가장 좋은 어떤 파트너십이 체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는. 그럼요. 서로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아주 예. 그런 관계에서 지난달에는 아예 이제 푸틴이 평양을 네. 방문해서 김정은과 손을 잡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네. 그 조약을 새로 맺었죠. 음. 그게 이제 한동안은 뭐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에다가 다시 이제 새로 조약 맺었는데 네. 예, 이제 거의 군사 동맹에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침공을 당했을 경우 뭐 돕는 군사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조항까지 들어 있어 가지고 네. 김정은은 이제 러시아와 거의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자랑까지 할 정도였는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성격의 조약을 맺었는데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더 포괄적으로 더 한 단계 진보한 관계로 맺었다고 이제 북한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제 러시아가 북한과 이 관계를 유지할까 이게 또 이제 한번 생각해볼 문제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이야 이제 북한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요구를 해서 지난달 조약을 맺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계속 팽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높다고 평가하는데요. 제가 어떤 이제 면에서 그렇죠? 제가 이제 모처에서 들었던 얘기는 러시아가 뭐 한국은 이제 러시아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있지 않는 러시아는 한국을 되게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네들의 그 시베리아나 극동 지방 개발에 있어서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싫고 예. 중국은 붙어 있고 맨날 호시탐탐 노리니까 무섭고 예. 한국이 그 극동 지방이나 시베리아와 그랬던 관계는 이해 관계는 없지만 좋은 파트너가 될 거라 협력자가 될 것이라고 기술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기술과 네. 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한국을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이번에 조약을 맺고 난데도 사실은 이건 그냥 일시적인 관계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장된 관계네요. 그렇죠. 예. 가장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은 이제 팽당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될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